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14 극한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라고 하면 수열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열, 수를 나열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수가 나열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수가 나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서 수열에서 나열된 각 수를 항이라고 하고, n번째 a, n번째 항, n째 항을 an, 일반항이라고 하고, 또 a의 n은 일반항이 a의 n인 수열을 의미한다. 말이 좀 어렵게 써놨죠? 그러면 말 그대로 나열된 각 수를 그냥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항이라고 쓰면서 n째 항의 an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또 a의 n은 일반항이 a의 n인 수열을 의미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이렇게 가더라. 여기 또 11로 써놔야죠. 11. 그러면 1부터 자연수가 쭉 늘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4가 되겠고, 일곱 번째 항이 누구냐? 7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1, 3, 5, 7, 9, 11, 13 이렇게 가고 있으면 말 그대로 뭐예요? 홀수로 가고 있죠. 1, 3, 5, 7, 9 홀수로. 홀수로 가면서 네 번째 항이 얼마냐? 그러면 7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항은 7이 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네 번째 항 또는 n항이다 라고 쓸 수 있죠. n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1부터 써볼까요? 1, 그 다음에 5, 10, 15, 20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얘는 지금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5씩 커지고 있죠? 5씩. 그러면 얘는 5씩 커지고 있는 수의 다섯 번째 항은 얼마겠느냐? 그러면 5의 다섯 번째니까 25번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5의 영승. 그래서 이렇게 쭉 증가를 하더라라는 거. 1, 5, 10, 15, 20, 25 이런 식으로 가더라라는 게 특징.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가열해서 숫자를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더라. 수를 나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를 나열해서 사용하는 걸 수열이더라. 그러면서 수렴과 발산이더라. 수렴, 발산. 그러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수렴한다. 그러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고, 발산한다라고 하면 끝이 없이 가는 걸 발산한다 라고 쓰는 겁니다. 발산한다. 그러면 이제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수열 A의 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정한 값 알파에 대해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의 n은 알파에 수렴한다. 이때 알파는 수열 AN의 극한값이더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극한. 이게 중요한 거죠. 극한이 된다 라는 게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리미트 A에 n이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끝까지 갔더니 얘가 알파로 가더라. 그럼 알파에 수렴했다라고 쓰는 거죠. 알파에 수렴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수에 가까워지면 이런 것을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쓰는 겁니다. 수렴. 그래서 A의 n이 극한값이더라 라고 쓰는 거예요. 누가? 알파가. 요놈이 특징. 그러면서 발산은
수열이 수렴하지 않고 어떤 수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렴한다라는 건 도달이 되겠습니다. 도달. 그 수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수렴하지 않을 때를 그 수는 발산한다 라고 쓴다 그랬어요.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 수열은 발산을 한다.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무한대. 수열 A의 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결국 리미트 AN이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얘가 어떤 수에 도달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더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발산. 무한대로 가더라. 어떤 수에 도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이것을 발산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발산. 근데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 거죠. 양의 무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산은 발산인데 방금 앞에서 했던 거랑 반대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발산은 발산인데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수렴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어떤 수에 도달하는 걸 수렴한다 그랬죠? 어떤 수에 도달. 근데 도달하지 않을 때 그 수열은 발산한다 그랬습니다. 도달이 아니면 발산한다. 근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써놨어요. 음의 무한대. 그러면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음의 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여기에서 절대값이란 말 나왔네요. 절대값. 양은 어차피 플러스로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음의 수는 음으로 커지니까 이걸 절대값으로 쳐서 절대값으로 해서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쓰는 거죠. 음의 무한대. 그러면 리미트 AN이 있는데 n을 무한대까지 가보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n값은 플러스로 증가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로 나오더라.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산한다. 근데 얘는 음의 발산. 음으로 발산하는 거. 그리고 앞에 거는 양의 발산이 되겠죠. 얘는 플러스로 발산했으니까 양으로 발산한다. 이놈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발산과 음의 발산 두 가지 차이점. 어차피 n은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한없이 커지더라. 얘도 마찬가지. n이 한없이 커지더라. 근데 그 결과가 하나는 뭐 한 거고 양의 무한대로 간 거고 하나는 음의 무한대. 근데 음의 무한대에다가 우리가 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값을 취해준 거죠. 절대값. 절대값을 취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졌다. 그랬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진동한다. 진동. 수열 AN이 n에서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도 발산하지 않으면 수열 AN은 진동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진동. 그러면 어떤 크기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에 도달도 안 하고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도 가지 않고 계속 똑같이 진행을 한다. 이런 거죠. 시간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써보죠. 그럼 크기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계속 일정하게 가는 거죠. 일정하게. 발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량에 수렴하지도 않고 0에 가지도 않고 무한대로 커지지도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크기로 계속 간다. 이런 걸 진동한다 라고 쓰는 겁니다. 진동. 이게 특징.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세 가지. 양으로 발산하는 거 하나, 음으로 발산하는 거 하나, 그리고 진동하는 거 하나. 여기.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거 하나. 그래서 총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해서 문제로 한번 가보죠. 연습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가 나와서 보시면 예제 다음의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잘 보시면 1, 2, 3, 4, 5 끝이 없이 계속 가고 있죠. 끝이 없이 계속 가는데 양으로 늘고 있어요? 음으로 늘고 있어요? 양으로 늘고 있죠. 양으로 늘고 있으니까 얘는 말 그대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써야죠. 발산한다. 얘는 1, 2, 3, 4, 5, 6, 7, 8, 9, 10 끝이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어느 수로 도달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쭉 늘고 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 근데 얘도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얘는 뭐예요?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얘는 끝이 있어 없어요? 얘도 끝이 없죠. 네, 끝이 없이 가더라.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둘 다 뭐하고 있어요? 발산은 발산이죠. 발산은 발산. 근데 하나는 양으로 발산, 양의 수로, 하나는 음의 수로 발산을 하더라 라고 쓸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이제 극한에다가 적용을 해서 써먹습니다. 극한으로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한다 그랬어요? 극한값으로 쓸 때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리미트 a에 n이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냈던 얘는 알파에 가까워지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파는 리미트 a의 n에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를 알파로 간다 그래서 알파를 극한값이더라 라고 쓴다 그랬죠. 알파는 수열 an의 극한값이더라 라고 쓴다 그랬어요. 극한. 그래서 극한이더라. 어떤 극한까지 내몰았다 이런 뜻이겠죠. 끝까지 가봤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의미 기억을 해두시면서 요 극한의 의미 가지고 우리 이제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보죠. 극한의 성질.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시면 여태까지 썼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쓰는 겁니다. 무한대에다 a를 더했다. 무한대에다 어떤 상수를 더하면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무한대밖에 없습니다. 무한대에다가 a만큼 더한다 그래서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따만한 큰 수에다가 조그마한 거 더한다 그래서 무한대가 없어지지 않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무한대 마이너스 a는 무한대더라. 단 a는 상수예요. 이게 무한대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1억을 갖고 있다가 100만 원을 썼다. 그렇다고 1억의 차이가 크게 변하지 않죠. 100만 원 썼다 그래서. 그래서 무한대에서
A만큼을 뺐을 때 얘는 무한대나 마찬가지더라 라는 게 특징. 두 번째,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로 나오더라. 큰 거에다 큰 걸 더하면 당연히 큰 게 나오겠죠. 거기 세 번째, A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A를 곱해봤자 A는 크게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죠. 무한대로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무한대더라. 그러면 여기 갑자기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딱 A는 양의 실수인데, 이 양이라는 거, 이 마이너스를 뺀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에다 또 마이너스 A 음이 돼버리면 얘가 양이 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표시해 준 거죠. A가 음이 되면 음에다 음이 돼서 양이 돼버리니까 얘는 양으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그래서 A가 양의 실수였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에 양의 실수다라는 말을 써준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루트의 무한대는 무한대더라. 무한대에다 아무리 루트를 씌워봤자 얘는 무한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무한대. 그 다음 다섯 번째, 무한대분의 A는 0이 되더라. 단 A는 상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끔은 어려워하시던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분의 1, 1000분의 1, 10만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진다. 그러면 얘는 0.1, 얘는 0.001, 얘는 0.000000001이고 0.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써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죠. 점점점. 그러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0에. 그래서 0.1, 0.001, 0.0001, 0.000001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얘는 점점 값이 0에 가까워지죠. 분모가 얼마가 됐더니 무한대가 됐더니, 그래서 큰 수로 나누면 이 값은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진다 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이 된다 라는 게 특징. 그 다음에 A분의 무한대더라. 무한대를 A로 나눠봤자 어차피 무한대란 얘기죠. 워낙 큰 수니까 큰 수를 A로 나눠봤자 무한대고, 마이너스 A분의 무한대더라. 단 A는 양의 실수. 그러면 음으로 무한대를 나누면 음의 무한대가 된다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의 무한대가 된다 라는 게 특징.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요거죠. 5번 6번 무한대분의 A는 0이고 A분의 무한대는 무한대, 마이너스 A분의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야 된다는 게 특징. 그래서 5번 6번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니까 전기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는 내용들이니까 잘 받으시고요. 네, 더 알아보기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값에서 0분의 0꼴이 나왔다.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 0분의 0꼴이 나오면 분모와 분자를 인수분해한 뒤 약분하여 구할 수 있더라. 인수분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인수분해. 근데 나중에 가면 얘를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미분하여 구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미분하여 구한다 라고 씁니다. 미분해서 구한다. 그러면서 미분해서 구하면 최고차항의 상수로 존재하기로 돼 있어요. 상수로 존재. 네, 이거는 아직 사용하진 않고 나중에 이제 제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극한값 구할 때 써먹는 건데, 미분은 아직 저희가 안 배웠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 미분하는 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인수분해한 뒤에 약분하여서 구할 수 있더라 라고 써놨습니다. 약분해서 구한다라는 거. 그러면 리미트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을 취한 거죠. 마이너스 1로 보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이면 0이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플러스 1이고 2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0분의 0이 돼버린 거죠. 0분의 0. 그럼 0분의 0은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무한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수분해해서 구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완전 제곱꼴로 갈 수 있죠. 완전 제곱. 우리 또 완전 제곱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앞에서 한참 전에 배웠던 건데 이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더라.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2배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더라 라고 쓰면 1의 제곱. 그러면 이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2배 x 곱하기 1이고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남는 건 뭘로 남아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완전 제곱으로 가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제곱하고 요거는 같은 거니까 하나 지울 수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건 x 플러스 1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하나 지우면서 x 플러스 1만 남겠죠. x 플러스 1만 남게 되더라. 근데 x를 마이너스 1로 극한을 취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0으로 갈 수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0으로 간다. 그럼 얘는 지금 0으로 수렴한 거죠. 0에 가까워졌다 라는 뜻입니다. 0에 가까워지면서 수렴을 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더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어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어서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시면 x가 무한대니까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그럼 무한대 더하기 2는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2도 무한대죠.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이것도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뭘로 나눠서 쓴다고요? 분모의 최고차. 그러면 얘는 상수항이죠. x가 몇 차? 1차. 얘는 0차. x의 0차가 상수니까 얘는 x의 1차가 되겠죠. 1차. 그래서 분모 분자를 얘는 1차, 얘는 x의 0차. 상수는 0차항이에요. 그래서 뭘로 나눠준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인 x의 1차로 나눠준 거죠. x의 1차로 나눠서 계산하더라. 그러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눈 거예요. 얘는 x분의 x, 얘는 x 이렇게 나눈 거니까 x하고 x 지워져서 1만 남은 거고 그 다음에 x하고 x가 지워져서 2가 남은 거죠. 근데 얘는 x분의 2, x분의 1인데 x가 무한대라 그랬잖아요. 무한대분의 2나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0이 됐으니까 1 더하기 0, 2 더하기 0 그래서 1분의 2가 돼서 2가 된다라고도 쓸 수 있겠죠. 2가 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수렴이다라고 쓸 수 있죠. 수렴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수렴. 수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수에 가까워진다라고 쓴다 그랬죠.
어떤 수에 가까워지게 돼 있더라라는 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실력 업 문제 중에 한 2개만한 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력 업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실력 업 문제로 가서 풀어드릴 텐데요.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교재에서 보시면 1번.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답니다.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 라고 쓴다랬습니다. 3x. 그러면 얘는 지금 무한대 넣고 무한대 넣으면 얼마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주라 그랬죠. 분모에 보니까 얘는 x의 1승이 최고네요. 그러면 극한값, 리미트 값은 그대로 두고 x를 무한대로 갈 때 얘는 x분의 x 플러스 x분의 2 그리고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3x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어때요? x 하나 남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쓰면 limit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무한대분의 2는 0이죠? 0.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3이 남네요. 근데 이놈은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갔을 때 1분의 x 플러스 3인데 얘가 무한대 아니에요. 무한대 더하기 3이니까 무한대. 무한대를 1로 나눴으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면서 발산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발산.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했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더라 라는 게 특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좀 보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냐 0분의 0꼴이냐 이 2가지 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4번 하나만 더 풀고 가겠습니다. 4번. 리미트 x를 0취했을 때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5x가 되더라 라고 써놨습니다. 04번.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5x. 그럼 이것도 0분의 0이 되겠죠.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0분의 0이 돼서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인수분해 할 건데 얘는 굳이 인수분해보다는 x로 나눠주는 게 빠르겠죠. x로 나눠주는 게 빨라요. 그럼 x로 하나를 나눠주면 남는 거 뭐가 남아요? 리미트 x를 0취했을 때 분모는 1이니까 뭐 안 써도 되지만 x 플러스 5가 되겠죠. x로 약분했으니까. 근데 얘는 x를 0으로 취한다 했으니까 남는 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5로 남더라 라는 게 특징.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 라고 쓸 수 있죠. 5에 가까워졌다. 얘는 5에 가까워지라는 얘기지 5가 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발산한다라는 것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지 무한대가 됐다라는 뜻이 아니 무한대에 가까워져 간다. 얘는 5에 수렴해 간다 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들 잘 해주시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